안녕하세요. 저는 새 아이의 아빠이자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한 남자랍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많이 덥고 사람을 지치게 만드네요. 하지만 저는 이마저도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사람을 찾아 다시 행복을 되찾았거든요. 한때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이것저것 자꾸 꼬이기만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의 이 이야기들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아 보려고 합니다. 저의 삶을 들었다 놨다 한 사연을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부부라는 인연은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게도 목숨보다 더 소중했던 그녀가 있었지만 그녀와 부부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당사자들끼리의 사랑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반대나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 결혼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집에 외동아들로 자란 제게 부모님께서 거는 기대는 아주 크셨죠. 어린 시절부터 이것저것 안 해주지 않은 것이 없으셨고, 제가 늘 멋진 집에 좋은 아내를 얻어 누가 봐도 부러워할 삶을 살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특히나 학창 시절부터 거의 단 한순간도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착한 아들로 살아왔기 때문에 결혼도 당연히 부모님의 뜻대로 제가 해주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모범생으로 살면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으로 취업까지 하며 어른으로 성장한 저는 사회를 경험하면서 무언가 다른 각도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같이 환경이 좋고 돈이 많은 집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왠지 모를 낯선 느낌을 받게 되었고, 그들의 삶은 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 또한 느끼게 되었죠.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사람답게 살아가고 싶었거든요. 소박한 행복을 느끼면서 조건 없이 좋아하는 사람과 알콩달콩 사랑을 속삭이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예쁜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제 눈에는요. 유기견 자원봉사를 갖다가 만났던 여자였는데 다들 힘들어 한다는 유기견 목욕과 청소를 도맡아 하면서도 단 한순간도 얼굴을 찌푸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공격성이 있는 강아지한테서 살짝 물리기도 했는데 그 순간도 그 강아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면서 침착하게 대응하더라고요. 그런 그녀가 제 눈에는 세상 가장 예쁜 천사로 보였지 뭐예요. 봉사활동이라고 해봐야 저는 마음만 있을 뿐 한두 번 정도밖에 하지 못했었는데 그녀는 이미 고정적으로 수십 번을 넘게 봉사를 이어가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음료수 한 잔을 건네며 잠시 이야기를 나눈 그녀는 왠지 모르게 제가 알고 지낸 다른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 아까 물린 곳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이런 일 가끔 있어요. 워낙 상처들이 많은 아이들이라서 그럴 수 있죠, 뭐. 그래도 가장 힘든 일을 도맡아서 하시고 인상 한번 안 쓰시네요. 그 봉사에 대한 연륜이 묻어나시는 것 같은데 많이 해보셨나 봐요. 힘들다뇨. 저는 이런 봉사를 하면서 배우고 얻게 되는 기쁨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제가 오히려 감사한 걸요? 그쪽도 고생 많으셨어요. 유기견 봉사는 처음이시죠? 안 힘드셨어요? 아,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처음인 거 너무 티가 났나요? 네, 조금 티가 나더라고요. 오늘 몸이 좀 쑤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의 봉사로 느껴지는 편안한 마음은 몸살보다 더 오래 갈 거니까 다음에도 꼭 나오세요. 네네, 그럼요. 저도 그쪽처럼 자주자주 나오고 싶네요. 그녀와의 대화를 나눈 후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그녀가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마음만 있을 뿐이지 행동하지 못했던 봉사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모든 저의 생활이 다 핑계였을 뿐이고 그런 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 덕분에 삶의 패턴이 많이 부지런해졌어요. 늘 마음만 먹고 있던 하기 싫었던 일들을 무척이나 빠르게 진행하게 되었고, 왠지 모르게 주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려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베풀어 보기도 했죠. 그때를 계기로 저는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기도 했고, 마음가짐을 조금 달리하려고 노력도 했었어요. 그리고 제게 그런 영감을 준 그녀가 몹시 궁금하기도 했죠. 그날 이후 저는 그녀를 처음 만난 유기견 봉사센터에 한 달에 2번씩 꼬박꼬박 봉사를 하러 갔고, 이윽고 한 달 만에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 오늘 또 나오셨네요? 그때 몸살 안 나셨어요? 아, 네. 뭐 좀 힘들었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안 나오셨던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조금 편찮으셔서 곁에 있어야 해서요. 많이 편찮으세요? 봉사를 안 나오실 정도면 저를 키우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요. 할머니랑 저는 오로지 둘이서만 지냈거든요. 할머니가 저를 부모 형제 역할 다 해주시면서 사시다 보니까 많이 힘드셨나 봐요. 어머, 제가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자, 오늘도 열심히 일해봐요. 네네. 오늘은 제가 이 공간 청소할게요. 그때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요. 네, 그럼 오늘은 그쪽이 힘든 일 하시는 걸로요. 그날은 거짓말처럼 하나도 힘들지 않더라고요. 다시 그녀와 함께 봉사를 하게 되어서 그랬나 봅니다. 다음날 몸살이 좀 나긴 했어도 그날은 그녀의 이름과 연락처도 알게 된 정말 큰 수확이 있는 날이라서 아파도 그저 좋더라고요. 그녀의 나이는 저보다 3살이 어렸고 사는 곳은 저와 조금 멀리 떨어진 곳, 그리고 할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 다니며 일을 하면서도 할머니 병원도 모시고 가고 때에 맞춰 약도 챙겨드리는 효녀 스타일이었고, 웃는 모습이 너무나 선한 그런 인상을 갖고 있었죠. 그녀에게 현재 애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저는 적극적으로 그녀에게 연락을 했어요. 처음에는 괜한 봉사활동 일정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말을 텄죠. 갑자기 연락해서 마음에 든다는 소리 같은 걸 하면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 마음은 당장 만나보고 싶었는데 말이죠. 이런저런 궁금하지도 않은 얘기들을 이어나가면서 저희는 조금씩 말을 트기 시작했고, 제가 그녀의 사무실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간다고 거짓말을 한 후에 첫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는데, 그때 때마침 그녀가 약을 챙겨드리러 잠시 집에 들린 사이에 할머니가 임종을 맞게 되셨고, 저는 그녀를 도와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임종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친척 하나 없이 홀로 장례식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집으로 돌아오던 저는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다시 그녀가 있는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지켜보면서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 생기게 되었죠. 가녀린 몸에서 느껴지는 슬픔을 제가 곁에서 위로해주고 싶어졌습니다. 평생 살면서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잘 알지도 못하는 제게 부담 주고 싶지 않다면서 얼른 돌아가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긴 한데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여기 계속 있으시는 건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요. 아니에요. 아무도 없으신 것 같은데 저라도 조금 더 자리를 지켜드리고 싶어요. 이러지 마세요. 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이러실 필요 없어요. 마음은 감사히 받을게요. 얼른 돌아가세요. 이런 곳에 있으실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저 거부하지 마세요. 저 그쪽 지켜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이곳에서만큼은요. 그냥 가만히 저를 밀어내지 말아주시면 안 될까요? 제 말을 듣고 그녀는 눈물을 뚝뚝 흘렸고, 그런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몹시 안타까워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그녀의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아무 생각도 없이 찾아간 그곳에서 그녀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녀가 제 마음속에 들어와 이런 곳에서 이런 인연으로 발전을 하게 되다니, 저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 전에 만났던 연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부족할 것 없이 자라 돈을 매우 잘 쓰면서 자기 외모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주기적으로 피부과와 마사지를 받으러 다녔고, 때마다 백화점 쇼핑을 다니면서 자기 자신을 꾸미는데 많은 시간과 돈을 할애했죠. 저는 그런 연인들을 백화점에 함께 가서 기다려주기도 했으며, 마사지가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 픽업을 하러 가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때는 단 한 번도 그 사람을 제가 지켜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저 편하게 만나고 좋은 곳에 가서 밥을 먹고 즐기면서 연애를 했죠. 모든 연애의 감정들이 다 그런 줄로만 알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뭔가 제가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나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그녀를 지켜주어야만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죠. 그녀는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난 후 몇 번이나 저를 밀어내려고 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호 씨랑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호 씨랑 잘 맞는 좋은 여자 만나세요.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가 뭐가 중요해요. 난 당신 지켜주고 싶어요. 나 절대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민호 씨, 저 고아원에서도 몇 년간 자란 사람이에요. 부모가 모두 없고 고아원에 버려져서 몇 년이나 있었다가 다시 할머니한테 온 거라고요. 부모도 버린 여자를 왜 민호 씨가 지켜줘요? 민호 씨 같이 좋은 차 타고 좋은 부모 만난 사람이 저랑 어울릴 것 같아요? 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내 인생을 다 바꿔서라도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아요, 제발. 고아원이고 뭐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난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렇게 몇 번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난 후 그녀와 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비온 뒤 땅이 더욱 단단해진다고 저를 밀어내려 했던 그녀 역시 마음의 문을 열고 난 후 저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죠. 그녀와 연애를 하면서 연애라는 것이 이토록 절절하고 행복한 줄 처음 알게 되었어요. 하루 종일 그녀 생각만 나고 일도 잘 안 되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기다리는 것 같았죠. 강아지 마냥 그녀만 보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며 날뛰고 있는 제 모습을 보는 그녀도 매일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이 멀다 보니 평일에는 자주 만나지 못하는 거리였지만 저는 그녀를 만나러 왕복 3시간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거의 매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녀가 혼자 사는 작고 오래된 집에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죠. 그때 저는 그녀의 어려운 환경을 제가 고쳐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으니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했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혼자만의 착각을 하고 지내던 어느 날 엄마가 저를 부르시더군요. 우리 아들 요즘 만나는 여자 있어? 엄마, 그게 맞아요. 저 정말 지켜주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요. 평생 이 여자를 제 곁에서 지켜주고 싶어요. 그래? 뭐 하는 여잔데? 부모님은? 집은 어디고? 그게요, 엄마. 좀 사정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부모님은 안 계시고 할머니랑 살다가 얼마 전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혼자 지내요. 근데 정말 천사같이 착하고 누구보다 마음이 예쁜 사람이에요. 우리 민호가 봉사활동 좀 다닌다고 하더니만 갑자기 여자도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네? 민호야, 우리 아들? 정신 차려, 응?
엄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봉사활동을 하다니요. 저는 진짜로 그녀를 사랑하고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들아, 엄마가 좋게 말할 때 이쯤에서 끝내? 사랑도 어느 정도 환경과 조건이 맞아야 오래 하는 거야. 네가 하는 사랑이 얼마나 갈 것 같아? 결국엔 사랑이라는 감정이 없어지면 조건과 환경만 남게 되는 거라고. 너의 그런 마음도 금방 끝나게 될 거야. 괜히 발목 잡히지 말고 이쯤에서 그만하자. 알았지? 엄마는 어떻게 아셨는지 놀라지도 않으시면서 제게 조곤조곤 말씀을 하시더군요.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저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면서 말이죠. 그런 엄마에게 정말 큰 실망을 한 저는 얼마 동안 집에서 별로 말도 안 하고 지냈어요. 무슨 말만 하면 결론은 헤어지라는 것으로 끝이 나니까요. 밥을 먹을 때도 거실에서 잠깐 마주칠 때도 항상 사무적인 말투로 다 끝났냐고 물으시는 엄마의 태도에 솔직히 저는 실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민호, 아빠 아시기 전에 얼른 끝내자. 알았지? 아빠 아시면 난리나. 엄마, 저 정말 그녀 사랑한다니까요? 안 끝내요. 절대로요. 얘가 정말 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응?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부족한 거 하나 없이 세상 귀하고 귀하게 키웠더니만 어디 세상 천한 것을 지켜주고 싶다고.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니? 응? 엄마, 저만 귀해요? 천하다니요. 그녀도 세상 귀한 사람이라고요. 앞으로 저한테 그녀와 헤어지란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저 정말 그녀 안 떠나요. 얘가 정말 엄마 넘어가는 꼴 보고 싶어서 그렇나? 급기야 엄마와 저는 그녀 때문에 대립하는 관계가 되었고 저는 그 후로 몇 달 지나지 않아 집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가진 전부를 버리고서라도 그녀와 함께 하고 싶었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집을 나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고 그녀를 데려왔어요. 그녀가 다니던 작은 회사를 그만두고 집 근처 다른 곳을 구하라고 했죠. 그녀는 제게 집으로 들어가라고 했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면 그녀를 잃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게 그녀와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가끔씩 그녀의 고아원 동기인 친한 친구가 놀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녀의 친구는 부잣집 남자를 만나서 팔자 고치면서 살고 싶은 꿈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과거에 술집에서 일을 했을 만큼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더군요. 마음은 착한데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조심하라고 말을 했을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와 동거를 하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결혼을 하면 바로 이런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 있구나 생각하며 하루라도 빨리 부모님을 설득해서 그녀와 정식으로 결혼하며 살고 싶었죠. 하지만 세상은 그녀와 저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곧이어 엄마가 저를 찾아오셨고 그녀까지 찾아왔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빠 집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그래? 또 그 얘기야? 나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 이렇게 너랑 같이 살 거라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설득해. 부모님 설득해서 다시 살면 되잖아. 오빠 부모님 가슴에 못 박으면서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난 그렇게 못 박을 부모도 없는데 오빠를 나처럼 부모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고. 너 요즘 왜 그래?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혹시 너 누구 만난 거니? 우리 엄마 만났어? 몰라. 모른다고. 나도 모르겠어.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다고. 알고 보니 그녀는 저희 엄마를 만났었고 돈 봉투까지 내밀며 자신의 아들 신세를 망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충격적인 상황에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녀와 몇 번의 다툼을 하면서 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의지할 곳이라고는 그녀밖에 없는데 자꾸만 뭔가 어긋나는 것 같았거든요. 그 시기에 그녀의 친구가 제게 연락을 자주 해오더군요. 그녀가 많이 힘들어 한다고 하면서 제게 의논할 문제가 있다고 만나자는 말을 해왔고 몇 번 회사 앞으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그녀와의 다툼, 그리고 엄마의 압박으로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그녀의 친구가 회사 앞으로 갑자기 찾아왔고 술을 한 잔 사달라는 말에 저는 그녀의 친구와 둘이 술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죠. 그런데 뭔가 그날따라 술이 빨리 취하는 느낌에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었고 잠시 후 정신을 차리며 눈을 떠보니 모텔 의자에 그녀의 친구와 함께 제가 앉아 있더라고요. 아, 뭐야? 깜짝이야. 이거 뭐야? 오빠가 데려왔잖아. 나를 오랫동안 좋아했다고.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난 그런 적 없어. 아니, 그런 적 없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왜 그래? 이제 와서 모른 척하기야? 이미 현진이한테 다 말했어. 오빠가 발뺌해 봤자라고. 뭐라고? 누구한테 말을 해? 야, 너 진짜 왜 그래? 네가 오늘 현진이 문제로 상의할 게 있다고 해서 만난 건데 이러면 안 되지. 어떻게 친구인 네가 이럴 수가 있어? 어차피 오빠가 나를 만나러 나온 자체가 나를 좋아해서 아니야? 남자들은 다 똑같아. 그냥 나랑 자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을 해. 아니, 너 정말 쓰레기구나. 어쩜 이럴 수가 있냐? 그녀의 친구는 정말 상종 못할 인간 쓰레기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니, 제가 감히 어떻게 이런 모습을 상상했을 수가 있겠어요. 그녀와 같은 고아원에서 자라서 유일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말이죠. 뻔뻔하게 나오는 그녀의 태도에 정말 할 말을 잃었고, 저는 정말 단 한순간도 그녀에 대해 어떤 감정이 있었다거나 그녀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마음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얼른 달려갔어요. 이미 집에 도착했을 때는 그녀는 짐을 싸고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두 눈이 퉁퉁 부어 눈물을 쏟으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오빠가 나한테 이제는 이런 짓까지 하니? 넌 정말 사람도 아니야. 내가 도대체 오빠를 사랑하면서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 건데? 아니야, 제발. 아니라고, 나 정말 결백해. 현진아, 내 말 좀 들어봐, 응? 진짜 걔가 다 나를 모략해서 그런 거라고. 모략? 이 사진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니? 오빠 엄마 때문에 정말 죽고 싶어도 참고 견디고 또 견뎠어.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견디지 못하겠다. 오빠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나 정확하게 알았어. 더 이상 나 비참하게 하지 마. 아니, 정말, 현진아, 나를 그렇게 못 믿어? 그냥 너와 관련해서 상의할 일이 있다고 했고, 난 그냥 평소와 같이 술을 몇 잔 마셨을 뿐이야. 그런데 갑자기 정신을 잃게 됐고, 깨어보니, 그게. 아무 말도 하지 마. 비겁한 변명이야. 얼마나 나를 비참하게 할래? 내가 오빠를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나 이제 그만할 거야. 나도 사람 대접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나한텐 그럴 이유가 있어. 현진아, 잠깐만, 제발 가지 마! 그녀는 저를 뿌리치고 그대로 짐을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당장 갈 곳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이틀, 3일,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죠. 그녀가 새롭게 구한 직장에 가보았지만 이미 사직서를 냈다는 말을 들었고 그 어디에서도 그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이라도 있으면 그쪽으로 갔었겠지만 세상 천지 아무 기댈 곳이 없는 사람이었기에 너무 걱정이 돼서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는지 엄마는 저를 찾아오셨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제게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어요. 이제서야 정리가 좀 됐구만. 그러게 엄마 말 듣지 그랬어. 이렇게 떠날 사람은 떠나게 되어 있다니까. 괜히 감정 낭비,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얼른 집으로 들어와라. 이 집이 뭐니? 회사는 또 왜 안 나가고? 회사에 엄마가 잘 얘기해 놨으니까 내일부터 출근하면 된다. 알겠니? 얼른 집으로 들어가자.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떠날 사람이라뇨.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갈 데도 없는 그 사람이 집을 나가요. 엄마, 제발 왜 그러세요? 저를 사랑하시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해줘야죠. 왜 늘 엄마 마음대로세요? 왜 평생을 엄마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세요? 저도 사람이라고요. 감정이 있는 사람이요. 뭐? 이놈의 자식. 지금은 아파도 시간이 지나면 엄마한테 고마워서 큰절할걸? 그러지 마라, 아들. 엄마한테 그러면 안 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제발요, 엄마. 저 현진이 찾을 때까지 회사도 안 갈 거예요. 다 안 가요. 집에도 안 가고 회사도 안 가고 다 싫어요. 현진이만 찾을 거라고요. 저 찾지 마세요, 엄마. 앞으로 저 엄마 아들 안 해요. 이런 못된 놈 같으니라고 뭐가 어쩌고 저쩌지? 이놈의 자식, 너 정말 그럴 거야? 나쁜 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어? 당장 가세요. 당장요. 저 지금 이 순간부터 엄마 자식 아니에요. 저 잊고 평생 그렇게 사세요. 저는 엄마에게 그만 못된 말을 해버렸고 충격을 받으신 엄마는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제게 크나큰 사랑을 주고 모든 것을 이뤄주며 키워주신 분은 맞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것에 대해 절대로 용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오죽하면, 정말 오죽하면 저를 떠났겠어요. 저는 그 후로 회사에 사직서까지 내고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냥 어디든 무작정 다 찾아다녔어요. 밥도 먹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로 올고지 그녀를 찾는 일에만 몰두했죠. 도대체 어디로 그렇게 꽁꽁 숨어버린 건지 그 어떤 소식도 들을 수가 없어 하루 종일 애만 태우고 있던 어느 날 저는 그녀가 쓰던 작은 화장대 서랍 안에서 초음파 사진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의 밑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그날이 바로 그녀가 집을 떠나기 전날이더군요. 그녀는 임신을 했었나 봐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쓰레기 짓을 한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미쳤지. 왜 그랬을까? 왜 그때 그 사람이랑 술을 마시게 된 걸까? 난 정말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야. 현진아,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뱃속의 아이와 함께 어디로 숨은 거야? 내 말 듣고 있니? 응? 제발 연락 좀 주라. 제발. 저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2달을 넘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점점 돈이 없어지게 되었고 화가 난 엄마가 제 카드와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린 상태라 저는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세상에 돈이 그렇게 없어 본 적은 그때가 처음인 것 같네요. 그녀와 살고 있던 집을 빼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날 제게 그녀의 친구가 찾아왔더군요. 저기 오빠, 나 할 말 있어. 네가 나를 왜 또 찾아와? 아직도 뭐 할 말이 남아있냐? 날 이 꼴로 만들고도 모자라서? 그게 아니라 오빠, 저기 사실은 정말 미안해.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오빠 엄마가. 우리 엄마? 엄마가 왜? 오빠 엄마가 나한테 큰 돈을 준다고 하면서
현진이 좀 오빠한테서 떼어내라고 하시는 거야. 어떻게 다 알고 오셨는지, 이미 내가 과거에 뭐 했는지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 돈이 궁하고 내 처지가 그렇다 보니, 내가 당장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해서 나도 모르게 혹해서 그만. 뭐? 그게 정말이야? 어? 그래, 미안해, 오빠. 그리고 나서 현진이 떠나고 오빠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편하겠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내가 죄인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 도대체 너 정말 우리 엄마랑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 현진이 뱃속에 아이도 있다고.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오빠, 정말 미안해. 나 용서하지 마. 그냥 너무 미안해. 오빠한테도, 현진이한테도. 현진이 찾을 수 있도록 나도 노력할게. 미안해, 오빠. 충격적인 사실을 들은 저는 목 놓아 울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사람이 그런 짓까지 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것도 저를 낳아주신 엄마가 그런 일을 돈 주고 시켰다는 말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는 찾지 말라는 말을 하고 지방 먼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정말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은 마트에서 일을 하게 되었죠. 일을 하면서도 하루 종일 그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사진을 넣은 전단지까지 만들어서 돌렸습니다. 기차역이나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 곳은 매일같이 다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이사를 간 지방은 그녀의 할머니의 고향이었어요. 그래도 그녀가 어딘가에 있다면 왠지 이곳에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린 시절 이곳에서 할머니와 살았던 기억이 있었다고 했으니 분명히 다른 연고지가 없는 이상 이곳에 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죠. 어딜 가도 그녀에 대한 얘기는 들을 수가 없었지만 언젠가는 저를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에 전화번호도 그대로였고 수많은 벽 속에 전단지도 매일매일 붙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더 지났을까 마트 사장님이 갑자기 해외로 나가시는 바람에 제가 마트를 인수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아놓은 적금이 있었는데 그걸 깨지 않고 가지고 있었더니 대출을 받아 인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 나가던 직장인에서 지방에 있는 작은 마트 사장이 된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많이도 달라져 있었어요. 멀끔한 명품 양복을 입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던 과거는 어디 가고 땀 냄새를 풍기며 추리닝 차림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기에 머리도 잘 깎지 않고 덥수룩하게 있어서 옛날 친구들을 만나면 아마 알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더니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았어요. 추리한 행색으로 그래도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저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일을 겪었습니다. 워낙에 마트에 좀도둑이 많았는지라 한가할 때면 CCTV를 자주 보고 있었는데 그날도 역시 나른한 오후 시간에 분유를 훔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죠. 분유 2통을 훔친 어떤 여자가 쏜살같이 밖으로 뛰어나가고 있었고 저는 그녀를 얼른 뒤쫓아갔습니다. 저기요, 계산하고 가셔야죠. 저기요. 아무리 불러도 대꾸도 없이 얼마나 빠른 걸음으로 가던지 숨이 가빠질 정도로 뛰어서야 겨우겨우 그 도둑을 잡게 되었죠. 아니 정말 이 아줌마가 남의 물건을 함부로 훔치면 안 되지. 이 사람이 말이야. 이거 명백한 도둑질이야, 도둑질. 나랑 경찰서 가고 싶어? 당신 뭐야? 뭐 하는 사람이야? 아무 말도 없이 분유통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는 여자의 모자와 마스크를 벗겨버렸습니다. 도둑의 얼굴이라도 보려고 말이죠. 그런데 마스크를 벗긴 순간 저는 두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다름 아닌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맨 제 여자였습니다. 아니, 당신, 현진아, 너 현진이 맞지? 응? 현진아!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 아니에요. 내가 널 어떻게 못 알아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너 못 잊는다고. 현진아, 어떻게 네가... 내가 널 얼마나 찾아 헤맸는데. 현진아. 아니라니까요. 이거 놓으세요. 이거 놔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거야?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았다고. 왜 이렇게 꼭꼭 숨었어? 아니라니까 왜 이러세요? 제발요. 그냥 아니라고 생각해줘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저와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분유도둑을 붙잡아 오열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본 마트 직원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달아나려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저는 절대로 놓아주지 않았어요. 가지마. 제발 가지마. 2번 다시는 나 떠나지 마. 가야 돼. 오빠, 가야 돼. 애들이 배고파서 울고 있어. 못난 엄마 만나서 애들이 고생이야. 얼른 가야 돼, 오빠. 애들? 어디야 거기가? 알고 보니 그녀는 쌍둥이를 출산했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양육비를 벌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보니 참다 이런 짓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녀는 처음에는 제 아이가 아니라고 우겼지만 이미 초음파 사진까지 봤던 저는 갓 100일이 다가오는 그 아이들을 보고 딱 제 아이들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서야 그녀는 이런저런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충을 겪었었나 보더라고요. 저희 엄마로 인해 그리고 배신당한 친구로 인해서 아주 많이 힘들어 했었다고 해요. 오빠, 나 정말 죽고 싶어서 물에 빠지려고도 생각했었어. 근데 그때 뱃속에서 꿈틀대는 이 애들이 느껴지더라. 이 아이들 정말 소중하고 축복받을 존재잖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우리 엄마 일도 그렇고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 나 그때 정말 이런 생각 많이 했어. 오빠 엄마 말대로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단 한 군데도 쓸모가 없는 인간인가? 오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버릴 그런 더러운 사람인가? 오빠 옆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불행해진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까지 안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점점 자신이 없어지더라고. 그러고 있는데 오빠가 내 친구와 함께 침대에 있는 사진을 보니까 내가 어떻겠어. 현진아, 오빠가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어. 많이 미안하고 진짜 미안해. 너한테 평생을 다해도 갚지 못할 거야. 이제 와서 이런 얘기 계속 해봐야 뭐 하겠어. 다 지난 얘기들인데.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 오빠랑 내가 이 아이들 앞에서 말이야. 우리 아가들 아빠 얼굴 이제야 보네. 어머, 웃는 거 봐. 다 듣고 있나 보다. 아빠야 얘들아. 아빠 많이 보고 싶었지? 나 정말 평생 이 아이들한테 잘할 거야. 미안해. 그리고 고맙고 사랑해. 나 단 한순간도 널 잊어본 적 없어. 단 한순간도.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제 아이들에게 젖병을 물려주었고 꿈인지 생신지 모르게 그날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녀와 그날 밤 참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그때 저와 다툰 날 집을 나오고 나서 갈 곳이 없어 모텔방과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이곳 할머니의 고향으로 내려왔다고 했고 임신한 몸으로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어렵게 월세방을 구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게 연락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아이들까지 저희 엄마에게 그런 대접을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네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사랑받고 축복받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었다고요.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모진 생각까지 하고 있던 차에 제가 붙인 전단지를 보았다고 하더군요. 이 어딘가에 제가 있을 생각을 하니 젖먹던 힘까지 나와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다고 했어요. 나라고 왜 오빠한테 가고 싶지 않았겠어. 아이들까지 있는데. 내가 얼마나 오빠한테 안기고 싶었는데. 당장이라도 전화해서 달려가고 싶었지. 하지만 난 그저 사람다운 대접을 받고 살고 싶었어. 그것뿐이야.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오빠네 엄마에게 그런 대접을 받을까봐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웠어. 아무렴 어때? 이렇게 우리 다시 만났는데 아무래도 상관없어. 난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꿈같이 그녀를 다시 만나 쌍둥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혼자 살고 있던 작은 지하방에서 얼른 아이들을 제 집으로 데려왔고 곧이어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을 만한 깔끔한 빌라도 얻었어요. 그녀를 다시 만나고 아주 행복한 날들을 보내면서 저는 잊고 있던 엄마가 생각이 났어요. 사실 몇 달 전에도 또 얼마 전에도 계속해서 엄마에게 연락이 왔는데 제가 다 모르는 척 했거든요. 자식을 키우고 있으니 이제서야 엄마에게 연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1년을 넘게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던 엄마에게 조심스레 전화를 걸었고 엄마는 목이 메이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 민호야, 엄마 안 보고 싶어? 응? 이 엄마 안 궁금했어? 엄마 잘 지내셨죠? 삶이 뭔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는지. 난 그저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어쩌다 내 인생이 이 꼴이 난 건지. 엄마, 왜 그런 말을 해요? 그러지 마요, 엄마. 우리 아들, 엄마 사실은 좀 아파. 조금이 아니라 많이. 암이라는 못된 녀석이 내 가슴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나 어떻게 해야 하니? 응? 사람이 그래서 못된 짓을 하고 살면 안 되는 건데 말이다. 내가 네 가슴에 못을 박았더니 이 꼴이 났나 보다. 엄마 어떡하니 아들아?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네? 아니 어쩌다가 엄마가... 도대체 엄마가 왜 그런 병을 얻었어요? 거짓말이죠? 거짓말 맞죠? 왜 저한테 연락 안 하셨어요? 니네 아버지 해외로 근무 가시고 너도 연락도 안 받고 나 정말 죽어버리고 싶었어. 우리 아들, 엄마 어떡하냐? 나 정말 어떡해? 무섭다 아들, 너무 무서워. 엄마, 제가 갈게요. 내일 당장 갈게요. 엄마, 미안해요. 미안해. 청천벽력 같은 엄마의 소식에 저는 다음날 아이들과 그녀와 함께 집으로 갔어요. 걱정과는 반대로 엄마는 너무나 반갑게 저희를 맞이해 주셨고 그렇게 저희는 따뜻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엄마 천벌 받았어. 미안하다 미안해. 나 버리지 마 우리 아들. 응? 제발 나 버리지 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버리긴 왜 버려요. 엄마 힘내세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지켜드릴게요. 보세요 엄마. 엄마 손주예요. 쌍둥이. 우리 손주들. 이 할미가 미안해. 너무 미안해. 애미야 정말 미안하다. 쌍둥이들 낳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내가 몰랐어. 그때는 내 자식만 생각해서 제일 귀한 줄 알고. 엄마 그런 생각 이제 하지 마세요. 엄마 건강 걱정만 하세요. 아셨죠? 다른 건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는 이미 엄마가 지난날 했던 일들 다 잊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더 이상 미안하단 말씀 하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아 고맙다 고마워. 엄마 꼭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서 우리 손주들하고 며느리한테 뭐든지 다 해줄 거야. 치료 열심히 받으면 다 나을 수 있겠지? 응? 그럼요. 엄마 걱정 마요. 요즘은 암도 많이 고친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요. 엄마는 진심으로 지난날을 뉘우치시며 울부짖으셨습니다.
자신의 지난날에 대한 미안함과 앞으로의 살 날에 대한 걱정을 한 번에 갖고 계신 엄마가 왠지 너무나 작고 연약한 존재가 된 것 같아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저희는 그날 이후 마트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하고 엄마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옮겼고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셋째까지 임신하게 되었죠. 겹경사가 오려고 그러는지 엄마도 저희를 보며 삶의 이유를 찾게 되셨습니다. 엄마는 수술과 항암 치료까지 잘 받으셨고 한쪽 가슴을 절제하는 아픔을 겪으셨어요. 언젠가는 완치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손주들을 보며 많이 웃고 힘을 내셨지만 안타깝게 수술 후 다른 곳으로 암이 재발을 하는 바람에 수술 후 1년도 안 되어 세상을 떠나고 마셨어요. 손주들을 진정으로 사랑해 주셨고 제 아내를 인정해 주시며 마지막 인사를 하시던 엄마의 모습은 아직도 눈에 아른거릴 정도로 아름다우셨습니다. 아버지 역시 그런 엄마의 곁을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임종을 맞이해 주셨고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엄마를 잃었지만 제 곁에 저를 지켜주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기에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때 아내와 아이가 제 곁에 없었다면 어땠을지 상상도 하기 싫을 만큼 두렵네요. 인생을 아주 많이 살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살아본 바로는 사람의 앞날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녀를 잃어버리고 폐인처럼 생활을 하다가 분유를 훔친 도둑으로 다시 만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고 천년만년 건재하시며 저희 사이를 반대하실 것 같은 엄마도 어느새 많이 늙고 병이 들어 연약한 존재가 되어 세상을 떠나버리신 걸 보면 말이죠. 누구나 인간은 세상을 떠난다고는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나게 되실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과 명예 같은 것들보다는 그저 가족들과 함께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건강하게 사는 것이 최고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 보물들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게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